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한국투자증권에서 매수 추천 주목 관련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시장 영향에 받으면서 금리가 상승되면 사실 성장주 입장에서 보면 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미래 가치에 관련해서 할인율이 좀 작았을 때 이 현재 가치의 어떤 흐름들이 시장이 좀 크게 반영을 하는 부분인데, 이 할인율을 높아지다 보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당겨주는 어떤 부분에서 가치 어떤 저하 현상이 시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최근에 셀트리온은 좀 기사가 호재의 어떤 기사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반등 여력이 좀 크지 않는 어떤 수급의 영향까지 있고 있습니다. 오늘 장전에 나왔던 기사를 살펴보면요, 이 셀트리온이 익수다에 대한 어떤 투자에 이어서 이중항체까지 신약 파이프라인을 좀 늘리면서 기존의 항암제 바이오시밀러에서 신약까지도 확대되는 어떤 전략들을 좀 구사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미국의 비상장사입니다. 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AB프로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서 전임상 단계인 허2와 CD3 관련되는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스 인하면 보통 업프런트 피를 주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지분 투자도 하면서 마일스톤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약금 없이 총 140억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최종적인 어떤 구간까지 하면 한 2조 한 4천억대 정도고, 중간 단계에서 3자에게 이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5대5 정도 수익을 배분하는 어떤 구조의 어떤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ADC 형태로 이 유방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에너2 관련되는 부분 아스트라제네카가 입지를 지금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에너2의 ADC 관련되는 부분들이 올해부터 굉장히 성장을 좀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좀 요게 에너2입니다. 그 링크에다가 최대 8개까지 항암제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ADC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링크 기술입니다. 링크 기술이 좋아가지고 세포독성 항암제를 링크에다가 달아서 이 항체가 타켓을 하고 있는 암세포의 어떤 표적에다가 갖다 붙여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 항암제 달고 갔던 부분들을 투여해서 치료하는 어떤 기전이죠. 그래서 ADC 쪽에서도 영국의 익수다에다가 미래세가 90억 정도의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중항체까지 지금 늘리는 어떤 부분이죠. 근데 타켓으로 허2와 CD3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전 세계적으로 혈액암 부분에서 임상의 대부분, 그 다음에 고용암 쪽에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요, CD3를 바인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CD3는 클러스터 오브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분화 클리스트라고 하고 있는데요. 요게 적혈구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CD3 관련되는 부분이 세포독성 T세포라든지 헬퍼 T세포라든지 이런 쪽에 관장을 하고 있어요. 보통 T세포 인게이지 형태로, 그러니까 이중항체도 보면 이 ADC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이중항체가 타켓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두 가지죠. 항원 관련되는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 한쪽은 그 면역세포를 타켓을 하고, 한쪽은 항암 세포를 타켓을 해가지고, 각각의 그 항체 쪽에다가, 인공적으로, 본래 항체는 요런 형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중항체는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CD3를 바인더로 타켓을 할 만큼 최근에 CD3 관련된 어떤 파급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 바인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뭘 이렇게 넣는 거를 바인더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물질이 어떤 결합되는 지점을 바인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CD3가 결합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실 몸 안에서는 사이토카인 릴리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강하게 생기면 이 독성 때문에 심하면 사망까지 합니다. 그래서 보통 카티를 개발하는 중에서
이 이제 면역 반응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카티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수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CD3 관련되는 이제 결합이 가능한 이 부분 때문에 얼마만큼의 이제 항원항체 어떤 결합력 관련된 어떤 이 부분을 발생하는 독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CD3와 어떤 이제 비율로 이제 바인딩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이번에 이제 이중항체의 어떤 결합 구조, 이 HER2와 CD3는 어떤 정도의 어떤 바인딩을 해서 이런 어떤 이제 그 면역 반응을 적절하게 이제 관리를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이제 암젠의 1대1 이제 바인딩 CD3 관련되는 파이프라인을 여기도 이제 정리를 하고 1대2 이제 바인딩 기술을 가진 테니오 바이오를 이제 작년에 이제 암젠 같은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에도 1대1 바인딩 기술을 쓰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이번에 이제 도입했던, 라이센스 인했던 이 파이프라인의 CD3 바인딩 구조라든지 데이터는 아직 이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결합 구조를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핵심이고 이제 전입장 단계니까 이제 개발 단계에서 이 부분들을 뭐 이렇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좀 취했고요. 그래서 어떤 CD3 항체이냐도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부분에서, 앞서 제가 이중항체는 Y자 모양의 어떤 항체 두 개에다가 이 말단에다가 이제 항원을 이제 좀 달아가지고 하는 어떤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뭐 그 CMC까지 확보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ADC와 이중항체 관련되는 부분에 관심이 셀트리온 입장에서 굉장히 좀 높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이중항체 관련해서 대표적인 회사가 뭐 ABL 바이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앱클론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이중항체 하는데, 셀트리온도 이 부분에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지분 투자까지 하면, 기존에 이제 국내에 이제 AB 프로바이오의 미국 자회사인 AB 프로바이오 인터내셔널이 2019년도에 이 AB 프로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인데요. 추가적인 어떤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좀 될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추천 관련되는 부분 내용들 보면, 그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가율 개선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TI 관련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역가 이제 개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역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램시마가 이제 2013년도에 이제 허가를 유로에 받았으니까 한 10년이 더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수율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존 제품의 어떤 단백질, 그 기존에 이제 우리 배양을 할 때 이제 모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배양할 때 들어가는 부분들을 리뉴얼 작업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생산 관련되는 효율을 이제 높여서 생산량을 좀 많이 높이는 작업들을 램시마도 하고 있고, 뭐 툭시마 관련되는 부분들도 하고, 이제 좀 오래된 제품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익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셀트리온 한다는 말은 이제 공정 관련되는 어떤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하게 되면 이거는 단발적인 어떤 수익성 개선이 아니라 계속 어떤 지속적인 어떤 원가율 개선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들 자체가, 뭐 이게 약품 같은 경우는 한번 쓰면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쓰여지니까 얼마만큼 이제 원가율 개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 대상을 보면 이제 미국에서도 아바스틴의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가 출시 3년 만에 이제 점유율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보시게 되면 이 점유율이 올라갔는데 암젠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감소를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결국은 재정의 어떤 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에 경쟁이 이제 심하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약가의 어떤 가격들 자체가 낮추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19년 이후부터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얼마만큼 원가율 개선율을 잘하느냐가 중요한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올해 2분기에 이런 이제 약가 개선 관련되는
그러니까 여가 개선 관련되는 부분을 트룩시마의 어떤 원가율을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개선을 했거든요. 나머지 이제 오래된 제품들도 이걸 계속 하기 때문에 3분기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은 실적단에서 수익성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램시마도 이제 첫 번째가 아니라 2차 이제 여가 개선도 하기 때문에 향후 이런 어떤 기술력 공정률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경쟁력으로도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셀트리온에 관련돼서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ADX 지표 자체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하락의 어떤 강도가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7월 달에는 이 좀 하락을 조정할 때 이게 좀 추세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18만원 요 부근에서 조금 이제 지지를 하는 듯한 흐름에서 다시 이번 주 들어서 추세의 어떤 강도가 세지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18만원에서 좀 멀어지는 흐름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제 수급상에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은 이제 조금씩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외국인들은 계속 이제 저가 어떤 매수세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제 뭐 국내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급의 영향들로 반등이 좀 이제 쉽게 나오고 있지 않는 어떤 흐름들로 주가 흐름이 계속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슬로우 스토캐스틱의 흐름 보면 8월 말 이제 9월 달 계속 이제 침체 구간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또 지금 20% 이상의 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16만원권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6월 달에 이제 그 흐름들 부근에 이제 가격까지 지금 놓여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반등 여부가 어떻게 나오느냐, 5일선 저항들을 계속 이제 받고 있는데 양봉의 어떤 흐름들이 출현하는지 여부가 뭐 일단은 가장 일단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나오는지 좀 체크하는 어떤 투자 대응 전략이 가장 뭐 중요하다, 이 부분 좀 참조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다시 또 저가 메리트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 부분도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